평범한 산골 택배기사의 손길이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 회장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아무도 손 쓸 수 없던 그 순간 그가 택배 가방에서 꺼낸 것은 의료 도구였습니다. 이건 흉막내출혈 징후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병원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회장은 그 사람을 찾아라 라고 외쳤고 두 사람 사이엔 30년 전 DMZ의 아픈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곳에서 그는 30년 전 생이별한 자신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두 가지 선택이 남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다시 사라질 것인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산길. 낡은 택배 트럭이 비좁은 도로를 오르내립니다. 핸들을 잡은 사람은 50대 후반의 남자 정도영입니다. 굵게 패인 주름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그의 나이와 경험을 말해주죠. 라디오에서는 교통 상황이 흘러나오고 도영은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며 길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합니다. 이번 물품은 좀 급하다 했는데. 도영은 조수석에 놓인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윤지호 앞이라고 적혀 있네요. 하지만 주소를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병원 주소인데 뒤에 병동호실까지 적혀 있어요. 3층. 특실. 병원 내부까지 배달하라고. 도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어를 바꿉니다. 눈 내리는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대형 병원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택배 상자를 들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게 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해보니 윤지호 의사는 일반 병동이 아닌 특별병동에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병원 특별병동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택배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급한 의료 물품이라고 하네요. 확인 전화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병동에 전화를 넣은 안내데스크 직원은 잠시 후 도영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 선생님께서 직접 받으러 내려오신다고 하시네요. 도영은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하자 어딘가 익숙한 감각이 떠오르는 듯 했죠. 10분쯤 지났을까 헐레벌떡 뛰어온 젊은 의사가 그를 향해 다가옵니다. 택배 기사님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층에서 환자 상태가 급박해져서 혹시 함께 올라가 주실 수 있을까요? 물품이 너무 급해서요. 도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그들은 특별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윤지호 의사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윤지호는 짧게 대답합니다.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 회장님이신데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이 약품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병동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의사들은 긴박한 목소리로 서로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도영은 무심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흉부 X선은 어떻게 됐죠?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지호가 급하게 도영의 손에서 상자를 넘겨받으려 할 때 병실에서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실에서 들려오는 경보음에 윤지호가 뛰어갑니다.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 복도에 서서 병실 안을 바라봅니다. 병상에는 핏기 없는 얼굴의 노인이 누워있고 의료진은 그를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다양한 장비의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의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장혜성 회장님, 들리시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혈압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5%로 떨어졌어요. 도영은 그들이 외치는 증상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수치를 차분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내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가 들고 있던 택배 상자를 복도 의자에 내려놓자 택배 가방에서 작은 약초 주머니가 살짝 보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쓰다듬던 그의 손이 멈춥니다. 혹시 이건 흉막내출혈 징후 아닌가요? 도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 입구에 서 있던 간호사가 그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내 도영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죄송해요. 예전에 군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도영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간호사는 바로 병실로 들어가 윤지호에게 속삭이죠. 윤지호가 고개를 돌려 도영을 바라봅니다. 잠시 후 그가 도영에게 다가옵니다. 혹시 의학적 배경이 있으신가요? 도영은 머뭇거리다 대답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군의관으로 근무했었죠. 윤지호의 눈이 커집니다. 군의관이요? 그냥 의무병이 아니라. 그때 병실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옵니다. 회장님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계세요. 윤지호가 급히 뒤돌아 병실로 들어갑니다. 도영은 자리를 떠나려다 멈춥니다. 병실 안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죠. 특히 장혜성 회장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복도까지 울려 퍼집니다. 산소 마스크 높여도 반응이 없어요. CT 촬영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이송도 위험해요. 도영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병실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병상 가까이에서 모니터와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간호사가 그를 저지하려 하지만 윤지호가 손을 들어 기다려보자는 신호를 보냅니다. 도영은 장혜성 회장의 호흡 패턴을 관찰하고 가슴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어봅니다. 흉부 X선 결과 오지 않았나요? 곁에 있던 의사가 막 도착한 태블릿을 들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외칩니다. 여기 수면이 보이네요. 흉막 삼출액이. 도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상태론 이송이 불가능합니다. 흉수 압박을 해소해야 해요. 병원장으로 보이는 나이든 의사가 도영을 의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윤지호가 끼어듭니다. 이분이 방금 군의관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병원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비의료인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때 장혜성 회장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경보음이 더욱 시끄럽게 울립니다. 의료진이 당황하는 사이 윤지호가 도영에게 다가갑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가 가방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자 그 안에는 군용 응급 처치 키트와 약초 봉투가 함께 들어있었죠. 잠시만요.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병원장이 도영을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도영은 침착하게 응급 키트를 열며 대답합니다. 흉곽 내 압력을 낮춰야 합니다. 흉막 삼출액이 폐를 압박하고 있어요. 윤지호가 병원장을 바라봅니다. 한번 해보게 하죠. 지금 상황에선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병원장이 잠시 망설이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영은 신속하게 장혜성 회장의 옆구리를 살핍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전문적이었죠. 간호사들이 서로 의아한 시선을 교환합니다. 알코올 소독제와 국소 마취제 주세요. 간호사가 준비물을 건네주자 도영은 마치 수천 번을 해온 것처럼 능숙하게 장혜성 회장의 흉벽을 소독하고 마취합니다. 그런 다음 얇은 주사 바늘을 꺼내 정확한 지점에 위치시킵니다. 이건 응급 흉강 천자입니다. 흉수를 조금만 배액하면 호흡이 나아질 거예요. 병실은 순간 조용해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영의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죠. 도영은 주사 바늘을 조심스럽게 삽입하고 천천히 주사기를 당깁니다. 노란빛이 도는 액체가 주사기 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혈성 흉수군요. 예상대로입니다. 도영이 주사기를 빼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장혜성 회장의 호흡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니터의 산소 포화도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고 불규칙했던 심장 박동도 안정을 찾아갑니다. 산소 포화도 90으로 올라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있어요. 의료진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집니다. 도영은 담담하게 사용한 도구들을 정리하고 손을 씻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었죠. 마치 일상적인 일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윤지호가 놀란 눈으로 도영을 바라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응급처치는 경험 많은 의사도 쉽게 하기 어려운데요. 도영은 미소로 답하며 말합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제가 했던 시절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병원장이 다가와 도영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군의관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냥 일반 군의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영은 손을 들어 병원장의 질문을 정중히 무시합니다. 중요한 건 회장님의 상태입니다.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CT 촬영을 서둘러 주세요. 그리고 세균성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항생제 투여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진은 그의 전문적인 조언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혜성 회장은 이제 편안한 표정으로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일단 넘긴 것 같았죠. 도영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자신의 택배 가방을 챙깁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제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가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윤지호가 그의 앞을 막아섭니다. 잠시만요.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회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시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으실 겁니다. 도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저 지나가는 택배기사였을 뿐이에요. 병원장이 다가와 말합니다. 그냥 택배기사가 아니란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시겠습니까?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정도영입니다. 정도영. 병원장이 중얼거립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변합니다. 혹시 DMZ에서 근무했던 그 정도영 군의관이십니까? 도영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원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복도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윤지호가 두 사람의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채고 끼어듭니다. 선생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회장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요. 도영은 한숨을 내쉽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죠. 의료진은 다시 장혜성 회장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병실로 돌아갑니다. 도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병원 주차장은 하얀 눈으로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습니다. 1995년 비무장지대 사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영의 눈이 흔들립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불현듯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일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의사 면허를 반납했고 그 세계와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의술을 가진 사람이 산골짜기에서 택배나 배달하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도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삶이 편합니다. 약초도 키우고 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해가 되지 않고. 병원장이 말을 끊습니다. 그 사건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군 상부의 명령이었고 당시 상황에선 최선을 다하셨어요. 도영의 눈에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제가 살리지 못했어요. 이때 복도 저편에서 젊은 여성이 다가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여성은 도영을 향해 묘한 시선을 던집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윤지호가 다시 병실에서 나오며 도영에게 다가옵니다.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흉막 삼출이 확실해요. 이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그가 일어서려는 순간 아까 그를 지켜보던 간호사가 한 걸음 다가섭니다. 혹시 정도영 선생님 맞으신가요? 도영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저를 아시죠? 전 서민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3층 일반 병실에 제 어머니가 입원해 계세요. 어머니께서 예전에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도영의 표정이 더욱 의아해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머님을. 민경이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니 성함은 김영숙이십니다. 30년 전 비무장지대 근처 군인 가족들이 살던 마을에서. 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영숙 씨. 그분이 여기 계신다고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제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지금은 안정되셨지만. 도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병원장과 윤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도영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럼
당신은? 민경이 미소 짓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과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던 용감한 군의관이었다고. 윤지호의 눈이 커집니다. 병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도영을 바라봅니다. 병원 복도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죠. 도영의 손이 떨려옵니다. 그는 민경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했죠. 눈매와 입술 모양이 꼭 영숙을 닮았습니다. 정말 너가 그때 그 아이라고? 민경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상태로 고향에 내려가셨다고 해요. 아버지께선 전역하면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도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DMZ 사건 이후로 모든 걸 포기하고 숨어 살았어. 영숙이가 나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니. 병원장이 윤지호의 팔을 잡아당겨 자리를 피해줍니다. 복도에는 도영과 민경만이 남았죠. 민경은 조심스럽게 도영의 팔을 잡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보입니다. 도영의 시선이 그 흉터에 멈춥니다. 그 흉터는 어떻게 된 거지? 민경이 자신의 손목을 바라봅니다. 이건 제가 5살 때 생긴 거예요. 깊은 상처였는데 시골 할머니 집 근처에서 놀다가 유리에 베었어요. 마을에 의사가 없어서 위급했는데 지나가던 순애 의사가 응급처치를 해주셨대요. 도영의 눈이 커집니다. 그 의사가 젊은 남자였니? 네, 어머니 말로는 30대 초반의 남자였대요. 그분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건 내가 준 응급처치 자국인데. 민경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찹니다. 정말요? 그럼 그때 그 의사가 아버지였던 거예요? 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DMZ 사건 이후로 신원을 숨기고 순애 의사 일을 했었어. 한 번은 영숙이가 살던 마을 근처까지 갔었지. 그때 다친 아이를 치료했는데 그 아이가 너였구나. 민경이 도영의 팔을 붙잡고 흐느낍니다.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잊으신 줄 알았어요. 도영은 민경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절대 잊은 적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면 위험할까 봐. DMZ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군 상부에서 날 찾을 테니까. 민경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DMZ 사건이요? 어떤 사건인데요? 도영은 한숨을 내쉽니다. 1995년 나는 DMZ 근처 군 병원에서 근무했어. 어느 날 부상당한 아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였지. 아이는 총상을 입었고 내가 응급수술을 했어. 하지만 군 상부에서는 그 아이를 치료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거든. 난 그 명령에 불복종했고 결국 아이는 살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민경의 눈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라지신 거였군요. 어머니는 그저 군 복무 중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계셨어요. 도영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게 나을지도 모르지. 군에 불복종한 의사보다는. 병원 스피커에서 갑자기 응급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의료진은 3층 특실로 긴급 집결해 주세요. 윤지호가 급히 달려옵니다. 장혜성 회장님께서 다시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도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도영은 민경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입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서립니다. 가봐야겠다. 이야기는 나중에 계속하자. 민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께 알려드릴게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고. 도영은 윤지호를 따라 병실로 달려갑니다. 장혜성 회장의 상태는 다시 위급해져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생체 징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병실에 들어서자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장혜성 회장의 침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심장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파형이 나타나고 있었죠.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70%로 급락했어요. 도영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가 회장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자 의료진이 자연스럽게 기를 터줍니다.
이제 그들은 도영의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삼출이 의심됩니다. 심장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병원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신랑 천자가 필요할까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심장막 안에 고인 액체를 제거해야 해요. 윤지호가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동안 도영은 회장의 가슴 부위를 소독합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정확했죠. 주변에 있던 수련이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지켜봅니다. 이런 시술은 대학병원에서도 심장 전문의가 해야 하는데, 한 수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영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짓습니다. 전장에서는 전문이고 뭐고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죠. 그가 긴 바늘을 회장에 심장 부근에 조심스럽게 삽입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주사기에 붉은 액체가 천천히 채워집니다. 혈성심낭 삼출이군요. 이런 상황은 흔치 않습니다. 도영이 액체를 배출하자 놀랍게도 회장의 생체 징후가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리듬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군요. 병원장이 감탄합니다. 이런 급성 심낭 삼출을 즉시 발견하고 처치하다니. 도영은 묵묵히 장비를 정리합니다. 이제 회장님의 기저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의료진이 회장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동안 도영은 복도로 나와 민경을 찾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셨어요. 지금 당장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도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힙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나도 영숙이가 보고 싶구나. 그때 병실에서 윤지호가 급하게 나옵니다. 도영 선생님, 회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찾으십니다. 도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요? 왜죠? 그 사람을 찾아줘. 라고 하셨어요. 분명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병실로 다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장혜성 회장은 산소 마스크 아래로 가느다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도영 군의관 맞지? 도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를 아십니까? 회장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1995년 DMZ 사건. 당신이었군. 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듣고 있는지 살핍니다. 병원장이 의료진에게 손짓하며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합니다. 저와 장 회장님만 남겨주세요. 의료진이 모두 나가고 병실에는 도영과 장혜성 회장 그리고 병원장만이 남았습니다. 회장이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때 내가 그 명령을 내렸소. DMZ에서 넘어온 아이를 치료하지 말라고. 도영의 눈이 커집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었습니까? 도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의 아이러니에 대한 당혹감까지. 장혜성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며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당시 국방부 정보국에 있었소. 그 아이가 북한 고위층의 아들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지.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문제였어. 병원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조용히 문 쪽으로 물러나 이 역사적인 순간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아이는 11살이었습니다. 총상으로 위태로운 상태였고요. 도영의 말에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날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혜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었소. 하지만 당시에는 국가 안보가 개인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도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죠. 의사 면허, 군 경력, 심지어는 가족까지. 장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제야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구려. 죽기 전에 당신을 만나게 되다니. 이것도 운명인가 보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민경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눈은 도영과 회장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오고 계세요. 휠체어를 타고. 도영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곧 문이 다시 열리며 휠체어를 탄 중년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렬했습니다. 도영 씨. 여성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영수가. 정말 너구나. 두 사람의 재회에 병실 안은 묘한 감동으로 가득 찹니다. 도영은 영숙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영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대로네요. 영숙이 도영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많이 변했어. 넌 더 아름다워졌고. 그때 장혜성 회장이 기침을 하며 두 사람의 시선을 끕니다. 정 선생,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도영이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세요. 당신의 의술을 다시 세상에 나눠주시오.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되돌려드리고 싶소. 도영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30년간의 은둔 생활, 그리고 이제 다시 찾은 가족.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경이 도영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살아주세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영 씨의 의술은 항상 특별했어요. 그걸 숨겨두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도영의 눈에 결심이 서립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과거는 과거로 두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장혜성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고맙소. 내 남은 생애를 당신의 의술을 세상에 알리는 데 바치겠소. 혜성바이오의 통합의학센터를 세우고 당신을 자문의로 모시고 싶소. 병원장이 앞으로 나섭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정 선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은 젊은 의사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겁니다. 도영은 가족을 바라봅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내와 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도영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민경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살아주세요. 달이 떠오르는 저녁, 병원 옥상 정원에는 조용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영과 영숙, 그리고 민경이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촛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의 재회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네요. 도영이 커피잔을 들며 말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다림이 길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민경이 케이크에 촛불을 켭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촛불이에요. 아버지, 불어주세요.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촛불을 향해 숨을 내뱉습니다. 작은 불꽃이 사라지고 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윤지호가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해서. 도영 선생님, 병원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도영은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병원장실에 들어서자 한명수 병원장과 장혜성 회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색은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앉으시지요, 정 선생님. 병원장이 의자를 가리킵니다. 도영이 자리에 앉자 병원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이건 우리 병원의 정식 제안서입니다. 통합의학 자문역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장혜성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혜성바이오의 통합의학센터 설립안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 선생. 도영은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30년 만에 다시 의료계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직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사명감이 피어나고 있었죠. 고민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병원장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당신의 재능은 더 이상 산골짜기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장실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은 이제 그쳤고 달빛이 병원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경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결정하셨어요? 도영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민경은 환하게 웃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다시 의사가 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간호사가 된 것도 사실은 아버지의 영향이었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의사였는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도영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다음 날 아침 도영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의 손에는 30년 전 사용하던 청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병원장과 윤지호 그리고 몇몇 의료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정 선생님. 병원장이 도영의 손을 굳게 잡습니다. 도영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복도를 지나 그에게 배정된 진료실 앞에 서자 문패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도영 통합의학 자문실. 그는 잠시 문패를 응시합니다. 30년 만에 다시 의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민경과 영숙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휠체어 옆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민경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죠. 첫 환자는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경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도영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벌써? 영숙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장 회장님이세요. 선생님의 첫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도영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30년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아버지? 민경이 묻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엽니다. 밖에서는 장혜성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과거의 아픔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정 선생,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도영은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병원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복도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꽃 피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택배기사에서 다시 의사로 잃어버린 삶에서 찾아낸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다음 사연은 더 놀라울지도 모릅니다. 과연 다음엔 어떤 반전과 감동이 기다릴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